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일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폼을 설명드리는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그리고 하위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컨트롤의 분류, 자, 크게 3개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컨트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텍스트 상자라든지 레이블 이런 것들은 폼 마법사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컨트롤 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의 이제 속성 중에서 조회 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벌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것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일반 탭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테이블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를 데이터 형식으로 정했다라면은 자, 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속성을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이즈라든지 어떤 조건을 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탭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자, 조회 탭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이 조회 탭은요. 자, 컨트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좀 더 내용을 학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테이블 속성 중에서 조회 탭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위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폼인데 하위 폼이란 얘기는요. 자, 이렇게 기본 폼에다가 폼이 삽입이 되어 있는 모양을 하위 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 속에 또 다른 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폼.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하위 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컨트롤의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픽 개체를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폼을 마법사를 통해서 쉽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것처럼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레이블이다, 그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그 레이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 창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레이블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본문에 있는 것은 이제 텍스트 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컨트롤은 레이블하고 텍스트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그냥 값을 표시하는 거고요.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표시도 할 수도 있고 값을 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컨트롤의 정의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이제 분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컨트롤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3가지인데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바운드 컨트롤, 그리고 언바운드 컨트롤, 그리고 계산 컨트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계산 컨트롤은 이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여기 폼 바닥글에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속성 시트에 가시면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셔도 되고 모두 탭에 가셔도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컨트롤 원본에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들을 우리는 자, 계산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로 식을 사용하는 컨트롤.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수식을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한다. 그렇다라면은 그 컨트롤은 계산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바운드하고 언바운드는 이제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자, 바운드라는 것은 매여 있다, 뭐 속해져 있다. 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성명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연봉. 자, 이 4개의 컨트롤. 자, 보세요. 더블 클릭 해보시면요. 자, 컨트롤의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성명이라고 해서 필드, 그러니까 테이블이 되든 쿼리가 되든, 자, 그 데이터에서 가지고 와서 필드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 이 테이블이 되었던 쿼리가 됐던 그 필드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을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가 컨트롤의 원본 데이터로 연결된 컨트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다가 필드명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자, 그게 바운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의 의미만 여러분들 아시면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필드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죠. 필드하고 이제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값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들을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상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것은 바운드 컨트롤로 만들 수도 있고 계산 컨트롤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드하고 연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상자를 이제 필드하고 연결하지 않아서 이제 언바운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컨트롤의 이제 분류는 이제 세 가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컨트롤이 텍스트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값을 입력받거나 표시할 때 그때 사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컨트롤이 되겠죠. 자,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요, 작성 순서대로 텍스트 0, 1,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열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자동으로 언바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지금 현재는 언바운드 상태죠. 왜? 필드가 연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언바운드 상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1, 2라고 해서 이것은 레이블이죠.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이 같이 첨부가 돼요. 같이 첨부가 되고요. 자, 이것을 또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텍스트 12라고 되어 있죠. 12. 그러니까 텍스트 0, 1, 2, 3, 4 이것은 이전에 벌써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름이 이제 12로 붙었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그러면 14라고 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그냥 번호가 붙는 겁니다.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죠.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름 변경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계산 컨트롤. 일단 텍스트 상자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은 언바운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등호를 포함을 해서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계산 컨트롤이 되는 거죠. 자, 폼 보기 상태로 일단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시면은, 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입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뭐죠? 자, 수식을 이용을 해서 그냥 계산 컨트롤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 컨트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 입력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운드 컨트롤이잖아요. 그죠? 이건 바운드 컨트롤이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데 수정할 수 있는데 계산 컨트롤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바운드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 자, 바운드란 것은 연결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드하고 연결해 주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자, 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방법은 폼 마법사 이용하게 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컨트롤 원본에서 직접 속성의 필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현재는 이제 언바운드 상태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컨트롤 원본에다가 필드명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드 값이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레코드가 이동이 되면은 그 이동된 레코드에 해당되는 코드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필드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폼 디자인에서 디자인에 가시면은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도구에 보시면은 기존 필드 추가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시면은 필드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자, 여기 딱 놓으시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바운드된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운드된 이제 그 컨트롤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값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직급이 현재 레코드가 이동이 됨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데 정만호, 자, 정만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레코드에서 직급이 현재 부장인데요.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자, 원본의 레코드도 같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운드 텍스트 상자의 값을 수정하면요, 필드의 값도 같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레이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블은 제목처럼 텍스트를 단순히 이제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처럼 필드나 식의 값을 표시할 수는 없죠. 단순히 내용을 그냥 표시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명령 단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처럼 이런 버튼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폼에도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버튼들이 하는 역할이,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코드를 탐색할 수도 있고요. 자, 폼을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 명령 단추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에서 단추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은 명령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 거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미리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선택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 번 더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추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탐색한다. 그리고 다음 레코드로 이동한다. 라는 매크로, 자, 매크로를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레코드가 다음으로 이동이 됐죠. 자, 이게 명령 단추가 되는 겁니다. 자, 콤보 상자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목록들이 나오고요. 자, 그 목록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목록 중에서 값을 선택하여서 입력할 수 있는 형태. 자, 그게 콤보 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콤보 상자고요. 목록 상자하고 비슷해요. 자, 기능이 비슷한데, 자, 목록 상자는 오른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스크롤 내려서, 자, 이 전체 목록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록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콤보 상자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의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목록이 없다 하더라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자, 이런 식으로 목록이 없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는 텍스트 상자의 기능과 목록 상자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 상자는 그 목록의 데이터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콤보 상자는 텍스트 상자처럼 직접 입력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콤보 상자가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자, 만약 성명을 하겠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폼 보기 가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성명이 나오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목록 상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목록 상자도 또 동일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텍스트 상자에 입력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옵션 단추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 이렇게 여자, 자, 성별을 입력을 할 때 남자, 여자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을 옵션 단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텍스트 상자처럼 필드나 식의 값을 표시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옵션 단추는
단순히 이제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처럼 뭐 필드라든지 어떤 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확인란. 자, 이거 체크하는 체크박스. 자, 이것을 확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을 할 때, 보통 옵션 단추 같은 경우에는 남자냐 여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그죠?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하고요. 확인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체크박스를 두고요. 자, 이것도 체크할 수도 있고 이것도 체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으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값을 입력받거나 표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컨트롤이다. 맞죠? 자, 입력하거나 표시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컨트롤 원본 속성에 등호로 시작하는 수식을 지정하여 계산 컨트롤을 만들 수 있다. 가능하죠? 자, 3번 계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면 관련 필드의 값이 변경된다. 이거 아니죠. 자, 관련 필드가 변경이 되려면은 바운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필드의 값이 이제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값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직접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테이블의 필드에 바운드된 경우 컨트롤의 값을 수정하면 필드의 값도 수정될 수 있다. 자,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속성창을 이용하여 컨트롤에 설정된 속성을 확인하거나 속성값을 변경하며 한 번에 여러 컨트롤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그룹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상자가 여러 개 있다. 자,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은 등호로 시작되는 계산식을 지정한다. 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테이블의 내용을 보여주고 수정하는 바운드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에는 필드명을 지정한다. 자, 항상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바운드는 연결. 자, 연결을 뜻하는 거고, 자, 필드명을 연결하는 거죠. 자, 4번 컨트롤 원본이 설정되지 않은 언바운드 컨트롤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자, 비워져 있지만은 물론 언바운드 컨트롤이 처음에 컨트롤을 만들게 되면 비워져 있지만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산식으로 되어 있는 계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은 폼에서의 컨트롤 작업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레이블이나 명령 단추 등의 컨트롤은 특정 필드에 바운드 시킬 수 없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표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필드하고 연결을 해서 필드의 값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명령 단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단지 실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처럼 필드를 연결해서 표시하는, 자, 그리고 값을 입력해서 수정하는, 자, 그런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나 명령 단추는요, 바운드 시킬 수 없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의 필드를 여러 개의 컨트롤에 바운드 시킬 수 없다. 즉, 아닙니다. 여러 개의 컨트롤을 이제 바운드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하나의 필드를 여러 개의 컨트롤에 바운드 시킬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필드가 하나 있습니다. 연봉 필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 이 여러 개의 텍스트 상자를 연봉 필드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운드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필드 목록에서 특정 필드 이름을 끌어와 폼에 드롭시키면 자동적으로 해당 필드에 바운드 된다. 자, 말씀을 드렸죠. 필드 목록에서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오른쪽에 필드 목록이 나오죠. 자, 그것을 드래그해서 드랍해서 이제 컨트롤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을 등호로 시작되는 계산식으로 지정한 컨트롤에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없다. 자, 계산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썸해서 함수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컨트롤 텍스트 상자가 있다라면은 그 값은 항상 바뀌지 않는 거죠.
레코드에 있는 값이, 필드에 있는 값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값 자체가 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수식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컨트롤 중 컨트롤 원본 속성으로 속성을 이용하여 바운드 할 수 없는 컨트롤. 자, 말씀드렸죠. 자, 명령 단추 안 되고 그다음 레이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폼 도구 상자의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다. 자, 설명에 해당하는 컨트롤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설명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자, 사용자가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갖는 컨트롤이고요. 레코드 원본의 데이터나 레코드의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필드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운드 시킬 수도 있고요. 계산 컨트롤 가능하죠. 자, 계산 컨트롤에 계산 결과를 표시해주는 컨트롤이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언바운드도 되고 바운드도 되고 계산 컨트롤. 자,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컨트롤은 바운드 컨트롤, 언바운드 컨트롤 두 종류가 있다. 이거 아니죠. 자, 계산 컨트롤이 빠졌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컨트롤은 데이터를 표시하고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고, 자, 매크로 함수 실행하는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단추, 조금 전 컨트롤 중에서 단추 기억나시죠? 자, 이것을 실행을 할 때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질 거냐. 자, 그것은 사실 매크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크로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폼이나 보고서의 모양을 만드는 폼, 보고서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의 개체. 자, 물론 설명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이것은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설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가 컨트롤의 원본 데이터로 연결된 컨트롤을 바운드 컨트롤,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게 되면 바운드가 되고요. 자, 언바운드 컨트롤을 작성한 후 속성창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여 바운드 컨트롤로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하죠. 처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게 되면 언바운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것을 컨트롤 원본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바운드 컨트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지정하여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폼을 언바운드 폼이라고 얘기한다. 아니죠. 바운드죠. 자, 2번 폼이란 데이터의 입력, 편집 등의 작업을 위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다. 자, 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바운드 컨트롤 작성한 후 속성창에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여 바운드 컨트롤로 변경할 수 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폼은 레이블, 콤보박스, 목록 상자, 명령 단추 등의 컨트롤로 구성이 된다. 맞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폼에 대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1번 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폼을 만들 때요. 자, 마법사 생각해 보시면 돼요. 쿼리도 선택할 수도 있고 테이블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자, 테이블 중에서 여러 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 중에서 수정할 것만 가지고 와서 직접 여러분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보안상으로 만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자, 나머지 필드들은 그대로 두고 수정할 수 있는 필드만 가지고 와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2번 폼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바운드, 언바운드로 구분이 된다. 맞고요. 자, 언바운드 폼은 테이블의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아니죠. 자, 필드의 내용, 테이블의 내용, 그런 것들은 바운드가 되는 겁니다. 폼 모양에는 컬럼 형식 폼, 테이블 형식 폼, 데이터 시트 폼 등이 있다. 맞는 얘기죠. 우리 폼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폼의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을 때는 컬럼 형식을 보여드렸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운드 폼은 폼을 통해 테이블 쿼리의 데이터를 입력, 편집, 수정할 수 없는 폼을 뜻한다.
자, 바운드 폼이 뭐냐면요. 자, 그 컨트롤의 개념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운드 컨트롤의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폼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폼 있죠. 자, 그게 바운드 폼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쿼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 쿼리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폼에서. 맞습니까? 그게 바운드 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테이블하고 쿼리에 레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폼, 그것을 바운드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폼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바운드 폼, 언바운드 폼 구분된다. 맞고요. 자, 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필드만 가지고 와서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폼 모양에는 컬럼 형식, 테이블 형식, 데이터 시트 등이 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운드하고 언바운드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요. 자, 사실 나머지 보기에 대한 설명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 해결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좀 더 요령껏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바운드하고 언바운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폼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바운드, 언바운드. 자, 바운드 폼은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내용을 표시하며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자, 바운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자, 폼의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테이블명이나 쿼리 등을 지정하여 폼을 바운드할 수 있다. 자, 이거 얼핏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폼 속성 창을 보시면요. 폼 속성 창에는 컨트롤에는 컨트롤 원본이고요. 폼은 레코드 원본입니다. 폼은 레코드 원본이라고 있어요. 컨트롤 원본이 아니고 레코드 원본에서 이렇게 쿼리라든지 테이블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원본이 아니고 레코드 원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다음은 폼에 관한 설명이다.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A는 일반적으로 바운드 컨트롤이 표시되는 영역으로 단일 폼에서는 한 화면에 하나의 레코드가 표시되지만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컨트롤은 주로 우리 그 폼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디에 표시를 하는 겁니까? 실제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가 본문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폼 머리글이라든지 바닥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리고 뭐 확실한 설명 자체가 이 뒤에 또 있었습니다. 뭐 단일 폼, 자, 연속 폼. 자, 그것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폼의 비속성에 의해 지정하는 연속 폼과 데이터 시트 폼에서는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된다. 자, 단일 폼이냐, 연속 폼이냐, 데이터 시트 폼이냐. 이거 폼의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기본 보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에서 자,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폼에서 회원 등급 컨트롤의 속성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컨트롤 원본을 보시면은 이제 회원 등급, 자, 필드하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기본값이 1로 입력이 되었네요. 자, 등호는 생략 가능하고요. 자, 기본값이 1이라는 얘기는 자, 이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새 레코드가 작성을 할 때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작성이 된다라면은 일단 값은 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비워져 있는데 기본값에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기본적으로 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검사 텍스트는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 이상의 값만 받는 거고요. 만일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회원 등급을 입력하시오라는 경고 텍스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가능의 예라고 되어 있죠. 사용 가능. 만일 사용 가능이 아니오라고 설정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활성화 되어 있죠. 포커스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포커스. 만일 이 값을
이 필드의 값을 만약 수정을 하려면은 일단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용 가능은 컨트롤에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니면 아니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맞아요. 얘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만일 아니요라고 여러분들이 속성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비활성화됩니다. 이것처럼. 그리고 포커스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잠금이 지금 아니요라고 되어 있죠. 잠금은 편집 가능 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편집 가능 여부. 당연히 잠금이 예라면은 편집할 수 없는 거죠. 아니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 가능하고 잠금이 현재 예,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가능이 예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활성화되어 있다. 포커스 이동이 이루어진다.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금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면상에 보여지고 수정 가능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번, 2번, 3번은 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4번이 틀렸는 거죠. 자, 회원 등급 필드의 값이 화면상에 보이지만 수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3번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폼 필터 창,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필터라는 거, 엑셀에서 배우셨죠? 자, 데이터 중에서 걸러내는 겁니다.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기능이 폼에도 있어요. 자, 폼에도 필터링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기능하고 관련된 것이 검색 필터입니다. 검색 필터. 자, 뜻만 아시면 됩니다. 자, 검색 필터를 없음이라고 선택하게 되면은 자, 지금 보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폼 필터 창을 사용할 때 회원 등급 필드의 값은 표시되지 않는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중 콤보 상자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속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마법사가 실행이 되고요. 자, 테이블 1에서 필드를 두 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마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보기 상태 가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이 두 개죠. 필드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열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만일 이것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 선택을 하면은 어떤 값이 저장이 될까요? 자, 이 콤보 상자에 들어가는 저장되는 값은 자, 이 두 개의 필드의 값이 모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열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열 중에서 하나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 열 중에서 어떤 값이 저장이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을 속성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먼저 행 원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 SQL 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콤보 상자를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목록. 자, 목록은 테이블 1에서 성명하고 코드 필드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행 원본이 되는 겁니다. 자, 목록은 행 원본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 행 원본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형. 당연히 테이블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선택 중에서 테이블하고 쿼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유형은 테이블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운드열. 자, 이게 중요해요. 자, 현재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성명하고 코드 이렇게 해서 열이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열 중에서 어떤 값을 저장을 할 거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로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성명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2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로 변경을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두 번째 열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목록값만 허용. 자, 여기에 예라고 되어 있죠. 자, 예라고 되어 있으면은, 목록에 있는 값만 여러분들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예라고 설정되어 있으면은, 자, 여기다 값을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터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입력한 텍스트가 목록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목록에 있는 데이터만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행원본. 자, 행원본은 목록으로 제공할 데이터를 지정한다. 맞죠? 목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행원본 유형. 자, 목록으로 표시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자, 방법을 지정하는 거고요. 자, 바운드열. 자, 바운드열은 선택한 항목을 저장할 열. 자, 저장할 열의 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목록값만 허용. 자,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설정하면 목록에 제공된 데이터 이외의 값을 추가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이 답은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컨트롤의 주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운드열. 자, 바운드열에 대해서 잘 나와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운드열은 목록 상자나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서 한 번에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택 방법을 지정한다. 이거 아니죠. 설명이 틀렸네요. 자, 저장되는 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렇게 열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열을 선택은 할 수 있지만은 선택된 열을 모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할 열을 바운드 열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원본. 자, 행원본은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서 목록으로 제공할 데이터를 지정한다. 기본값, 새 레코드가 만들어질 때 기본으로 입력될 값을 지정한다. 맞고요. 자, 캡션. 캡션은 레이블이나 명령 단축 컨트롤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지정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합계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합계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자, 이 합계라는 레이블, 자, 보여지는 텍스트를 어디서 속성을 변경을 하느냐, 그것은 캡션에 가시면은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또 속성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1번이 틀렸네요. 폼에서 성명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영문 입력 상태로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은, 자, 일단 정답 말씀드리면은 입력 모드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IME 모드가 정답이 돼요. IME 모드 속성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쭉 데이터 입력하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는 한글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죠?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ME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영숫자 반자라고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영숫자 반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자판 입력이 됩니다. 영문 자판 입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할 데이터가 만일 대부분 영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IME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설정을 하십시오. 설정을 하시면은 한글로 변환되지 않고 영문으로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입력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글이다, 영문이다, 입력 상태, 입력 모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IME 모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엔터키 기능. 자, 엔터키 기능도 있습니다. 속성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폼 보기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보통, 레코드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다음 레코드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는데, 만일 필드에서 값 바꿈이라고 만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엔터키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말 그대로 필드에서 줄바꿈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쭉 입력하다가 엔터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럼 필드 내에서 그러니까 컨트롤 내에서 줄이 바꿈이 되는 거예요. 또 엔터 이렇게 줄바꿈 처리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엔터키를 이용을 해서 줄바꿈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 기능은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서 엔터키 눌렀을 때 수행할 작업을 뜻하는 거고요. 자, 기본값은 레코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기본값은. 자, 2번 상태 표시줄 텍스트. 자, 폼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입력되는 값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자, 탭 인덱스. 자, 탭 인덱스는 컨트롤에 탭 순서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자세한 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탭 키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커스가 있어요. 자, 이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탭 키를 눌렀을 때 보통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것은 탭 순서가 속성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 2, 3, 4 이런 숫자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탭을 눌렀을 때 이동되는 순서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폼을 구성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콤보 상자는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목록 중에서 값을 선택하여 입력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성 요소이다. 맞죠? 자,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목록 상자로 이용할 경우 입력하려는 값이 목록에 없을 경우에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자,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은 텍스트 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콤보 상자가 목록 상자하고 텍스트 상자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목록 상자는 아니죠.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속성창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는 SQL 문장이 사용될 수 있고 쿼리 작성기로 질의를 작성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컨트롤 원본 속성에 보시면요. 자, 원본 속성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식 작성기라고 나와요. 식 작성기. 자, 이게 쿼리 작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SQL 문장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 작성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연산자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입력 방법들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습니다. 자, 4번 확인란은 예, 아니요 데이터 형식에서 사용될 수 있다. 자, 확인란이란 것은 자, 이런 체크박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 테이블 만들 때요. 테이블 만들 때 퇴사 여부라는 만일 필드가 있다. 자, 이것을 데이터 형식을 예, 아니요라고 선택을 했어요. 예, 아니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예, 아니요로 만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조회에 가게 되면은 컨트롤 표시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표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란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 그 테이블이 표시가 될 때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은 확인란 같은 경우에는 체크 박스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같은 경우에는 확인란으로 컨트롤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테이블에서 이제 조회 탭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아니면 예, 아니요, 그리고 텍스트 형식. 자, 이 세 가지 형식은요. 이 세 가지 형식은 이제 조회 그 탭에 가서 컨트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라든지 목록 상자라든지 확인란 이런 컨트롤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좀 더 명확하죠. 데이터 입력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에서 해당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예, 아니요로 선택을 하고 필드 속성 조회에서 컨트롤 표시에 자, 확인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테이블 디자인의 조회 표시에서 콤보 상자를 선택하면 여러가지 속성이 표시된다. 속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조회 속성에 나오는 이런 속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컨트롤의 속성과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행 원본 같은 경우에는 목록의 원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맞죠. 드롭다운 목록, 자, 목록에 나타날 데이터의 원본을 지정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바운드 열도 마찬가지예요. 바운드 열. 자, 여러 가지 이제 열들을 같이 목록, 그 콤보 박스에다가, 콤보 상자에다가 추가할 수가 있는데, 만일 두 개를 추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열이 되고, 이게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이 두 개의 열을 다 선택할 수 있지만은, 실제 저장되는 것은 어떤 것을 할 거냐, 그것을 설정하는 부분이 바운드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콤보 상자에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날 열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가 되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저장할 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바운드 열의 이제 속성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틀렸죠. 저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행수. 자, 행수는 자, 목록의 행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콤보 상자에 목록에 표시되는 최대 행의 수를 지정한다. 자, 목록의 너비. 자, 목록의 너비는 이 너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열이 그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열을 각각의 너비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너비를. 그래서 콤보 상자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를 지정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 필드의 조회 기능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요. 자, 행 원본의 유형이 값 목록으로 되어 있죠. 자, 보통 쿼리나 테이블에서 가져올 때는 테이블 쿼리로 보통 이제 행 원본의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값 목록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하고 BC, 2 현대, 3 삼성, 4 신한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자, 열의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표시되는 열의 개수가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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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입력되고요. 그 다음 BC 입력되고요. 그 다음 2, 그 다음 현대. 자,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이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개 열로 해서 데이터가 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지금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미콜론이 필드를 구분하는 구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세미콜론 이용을 해서 필드를 구분을 해서 여러 개의 필드들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설정한 경우 콤보 상자의 콤보 상자는 옆에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고 필드에는 1, 2, 3, 4 등이 저장된다. 자, 저장은 어떤 이제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운드 열하고 관련이 있죠. 자, 바운드 열이 1이란 얘기는 저장되는 값이 이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바운드 열을 2로 수정하면 콤보 상자는 옆에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며 필드에는 BC, 현대, 삼성, 신한 등이 저장된다. 그렇죠. 저장되는 것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열 너비를 0cm 그리고 세미콜론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현재 열이 몇 개입니까? 열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너비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는 1이고 그 다음에 1.5 정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1일 경우는 일단 보여지게 되겠죠. 이게 1이란 얘기예요. 1. 그 다음 이게 1.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0cm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0cm면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화면에 안 보입니다. 자, 와 같이 수정하면 콤보 상자는 옆에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며, 자,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필드에는 BC, 현대, 삼성, 신한 등이 저장된다. 자, 이것은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바운드 열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는 것은 1, 2, 3, 4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화면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저장은 1, 2, 3, 4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설정한 경우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값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할 수 있다. 자, 목록 값만 허용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아니오란 얘기는 자, 목록 값이 1에서 4까지 있지만은 다른 값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조회 속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목록으로 표시하려면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로 설정해야 된다. 맞죠? 서울, 부산, 대전, 광주와 같은 목록을 직접 지정하려면 행 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설정해야 된다. 자, 비교해서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자, 열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 두 번째 열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바운드 열을 2로 지정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표시되는 거하고 바운드 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운드 열이 2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열이 이제 저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목록 값만 허용 속성을 예로 지정하면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XS에서 테이블을 디자인할 때 사용되는 조회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회 속성은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숫자 예 아니오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고요. 자,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등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죠. 확인 난도 가능하고요. 자,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의 목록 값을 직접 입력하여 지정하려면 행 원본 형식을 필드 목록으로 선택해야 된다. 아니죠. 값을 직접 입력을 하려면은 값 목록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탭 순서, 탭 인덱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레이블도 있고요.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자, 4개 있는데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잖아요. 탭 키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이동이 되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들의 속성들을 잘 보시면은 탭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탭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성명 같은 경우에 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코드 1, 직급 2, 연봉은 3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이 0이고요. 그 다음 1, 2, 3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뭐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자, 탭을 눌렀을 때 이동 순서를 탭 인덱스 속성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레이블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레이블은 탭 인덱스 속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이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컨트롤의 순서를 정할 때 그것은 탭 인덱스에서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입력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레이블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중 탭 순서에서 제외되는 컨트롤은 무엇인가? 자, 레이블은 빠지는 겁니다. 다음 중 탭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탭 키를 누를 때 컨트롤의 포커스가 옮겨가는 순서를 지정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탭 이동 시에 탭 정지 속성을 예로 설정한 컨트롤에만 포커스가 옮겨간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만일 두 번째에다가 탭 정지 속성을요, 예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지를 하란 얘기입니다. 정지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탭을 여기서 만일 누른다. 그러면 여기서 정지가 돼요. 자, 그 다음 탭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탭 정지 속성은요, 예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지가 된다는 얘기는 포커스가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포커스가 여기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로 되어 있고요. 만일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만일 이것을 아니오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탭이 여기 정지가 안 됩니다. 여기서 탭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맞죠? 예로 설정한 컨트롤에만 포커스가 옮겨간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 선이나 레이블, 명령 단추와 같은 컨트롤에는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실행하는 이런 기능하고 관련이 없는 선이라든지 레이블. 자, 선은 그냥 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 자, 이것도 컨트롤이 되는데요. 선하고 레이블은 그냥 표시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이제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명령 단추는 컨트롤 그 탭 순서에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탭 인덱스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탭 인덱스가 이제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실행이라든지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령 단추는 실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개별 컨트롤에 탭 인덱스 속성 값을 변경하여 탭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위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위 폼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폼이 하나 있고요. 자, 그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있는 거. 자, 그것을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 1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필드가 있고요. 자, 그다음 테이블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2에는 코드가 기본키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테이블 2가 상위 테이블이 되고 테이블 1은 하위 테이블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테이블에서는 상위 테이블을 참조하죠. 그래서 하위 테이블 입장에서 코드 값을 만일 알게 되면은 상위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을 가지고 와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은 테이블 2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위 테이블이라는 것은 그 하위 폼이라는 것은 이런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관계 형성이라든지 뭐 1대 다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좀 더 표현하기 쉬운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상태고요. 자, 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폼 마법사를 통해서 일단 테이블 2, 그러니까 상위 테이블을 일단 기본 폼으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자, 마침 버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자, 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폼을 추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을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컨트롤. 자, 컨트롤에 보시면은 자, 컨트롤의 하위 폼, 그리고 하위 보고서라는 그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자,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 폼을 사용하여 하위 폼이나 하위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테이블 쿼리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본 테이블 쿼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 테이블 1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 1에서 다 가지고 오진 않고요. 성명하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코드만 가지고 올게요.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기본 폼을 이 하위 폼으로 연결하는 필드를 직접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고리 있죠. 연결고리. 예,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위 테이블이 되는 테이블 1하고 하위 테이블이 되는 테이블 1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코드죠. 코드. 그래서 그 코드가 이제 하위 폼 마법사에서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필드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사용하여 테이블 2의 각 레코드에 대해 테이블 1을 표시합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적당하게 사이즈를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자, 레코드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레코드. 자, 현재 코드, 이 코드하고, 그리고 이 코드는 뭡니까? 서로 연결고리가 역할을 하는 거죠. 연결고리. 연결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코드를 이렇게 다음 레코드 이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테이블 2, 그러니까 기본 폼에 있는 레코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폼에 있는 레코드가 이동이 되고 한마디로 이렇게 코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이동이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하위 폼의 코드도 해당되는 코드의 그때의 레코드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잖아요. 그죠? 자, 다음으로 이동하면은 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깥쪽에 있는 기본 폼하고 하위 폼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하위 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래서 하위 폼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위 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 상위 테이블 그리고 하위 테이블을 설정을 합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 폼이 일단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에 하위 폼, 하위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기본 폼 본문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오류가 뭐냐면은 기본 폼, 자, 그러니까 테이블 2가 되겠죠. 만일 테이블 2가 연속 폼, 자, 폼 속성에서 연속 폼으로 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 오류에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연속 폼이, 자, 기본 폼에서 연속 폼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단일 폼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면서 계속 다음 작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속 폼은 안 됩니다. 기본 폼. 자, 기본이 되는 폼은 연속 폼은 안 돼요. 단일 폼은 되지만 연속 폼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위 폼은 제약이 없어요. 연속 폼도 되고 단일 폼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 다 됩니다. 아시겠죠?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자, 그다음 데이터를 선택을 하죠. 그다음 이제 테이블, 뭐 필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연결 필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뭐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마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필드를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두 개의 테이블들이 서로 뭐 기본 키라든지 또 기본 키와 동일한 필드를 또 가지고 있었죠. 하위 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 폼에 사용이 되었던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고요. 하위 폼에서 사용한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의 코드 필드가 연결 필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테이블에 있는 코드, 이게 기본키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외래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합쳐졌을 때, 자, 이 코드의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레코드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하위 폼의 이 데이터들도 여기에 맞춰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때 연결 필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데이터 형식이 같거나 호환되어야겠죠. 자, 코드 필드는 일단 같아야 됩니다. 같거나 호환이 돼야 돼요. 자, 완성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자인 보기 상태가 되는 거고요. 폼 보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 필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코드하고 부서명, 이게 관계 이 폼하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서로 관계 형성을 종류를 따진다라면은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거죠. 1대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지만 이것은 여러 개가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위 폼은요, 1대 다의 관계에서 다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기본 폼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1대 다의 관계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폼 보기에서 기본 폼의 레코드를 이동하면 하위 폼의 레코드도 변경이 된다.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통 기본 폼과 하위 폼은 1대 다의 관계를 가진다. 자, 1대 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위 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위 폼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폼은 주로 1대 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사용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하위 폼은 어느 쪽 테이블을 원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위 폼은 다 역할을 하는 거죠. 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위 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 폼 안에 여러 개의 하위 폼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컨트롤도 여러 개 넣을 수 있듯이 하위 폼도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기본 폼은 단일 폼과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거 틀렸죠. 말씀드렸죠. 기본 폼이 연속 폼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위 폼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 하위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아니죠. 제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기본 폼과 하위 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하위 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저장된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연결 필드에 의해서 서로 두 개의 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서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위 폼을 사용하면 1대 다의 관계에 있는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위 폼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테이블에서 서로 관계 형성을 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하위 폼이란 특정한 폼 내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을 말하는 것이다. 맞고요. 2개 이상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연결 필드를 뭐 하나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지정을 할 때는 필드 이름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세미콜론. 필드하고 필드 구분은요, 세미콜론입니다. 자, 기본 폼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위 폼의 개수는 최대 7개까지 포함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위 폼이라는 것도 컨트롤 종류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첩할 경우에는 7개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기본 폼이 있고 하위 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하위 폼 안에 또 하위 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위 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7단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첩은 제한이 있지만은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 다음 중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위 폼 안에 하위 폼을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7개까지 가능하고요.
자, 1대 다의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고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1대 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하위 폼은 다, 그리고 기본 폼은 일쪽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작성한다. 다음 중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하위 폼이란 특정한 폼 내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을 말한다. 두 개 이상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는 필드 이름을 세미콜론, 자, 필드를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 자, 기본 폼과 하위 폼에는 사용하는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자, 예시를 제가 들었을 때는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냐면은, 자, 기본 폼이 기본 키를 가지고 하위 폼은 기본 폼의 기본 키하고 동일한 이름을 갖고, 한마디로 뭐 코드라면은 기본 폼에도 있고 하위 폼에도 코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같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 그리고 크기를 가지면은 관계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하위 폼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은 아닙니다. 자, 다음 중 다른 폼에 삽입된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되는 폼을 기본 폼 안에 들어있는 폼을 하위 폼이라고 한다. 하위 폼을 사용하면 1대 다의 관계에 있는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위 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된다. 다 맞는 설명이죠. 자, 하위 폼은 1대 다의 관계에 1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한다. 하위 폼은 1이 아니고 다 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죠.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위 폼이란 특정한 폼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을 말한다. 하위 폼을 사용하면 1대 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죠. 하위 폼은 단일 폼으로 표시되며 연속 폼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자, 기본 폼은 관련이 있죠. 기본 폼은 이 설명이 맞아요. 맞는데 하위 폼은 제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테이블, 쿼리, 폼 등을 폼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여 하위 폼으로 삽입할 수 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컨트롤에서 추가를 해서 하위 폼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하위 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에 대한 설명을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